반갑습니다. 동의대학교 인공지능 그랜드 ICT 연구센터 가족 여러분, 저는 이번 특강을 맡게 된 차재원 노무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이브 얘기로 시작해보죠.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이름부터 일단 약간 좀 장벽이었어요. 이름이 무슨 방탄소년단이냐. 16년도 픽덤눈물 활동 때 이제 외국에서 슬슬 입질이 오기 시작해서 외국 팬덤들 벌써 방탄이 10년 됐습니다. 라디오를 뚫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1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브 주식 투자하신 분이 축하드립니다. 방시혁 대표가 국내 주식 부자 순위 8위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로 사명 변경을 공식화했습니다. 빅히트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바로 하이브. 하이브는 연결, 확장, 관계를 상징합니다. 통달하신 CBO 희진님을 소개해드려야겠네요. 드디어 이제 문제 안녕하세요, 희진님. 이진 디렉터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CBO 민희진입니다. 하이브 안에는 많은 레이블이 있는데 주목하는 그룹은 소스뮤직의 르세라핌, 어도어의 뉴진스입니다. 최근 3개월 주가 보셨나요? 거의 45도 각도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BTS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시작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이용자만 10억 명에 달하는 중국 음악 플랫폼에서 1분기 앨범 순위 톱10에 선정됐습니다. 뉴진스는 민지 씨가 좋아요. 세계적 아이돌인 BTS의 기획사 하이브와 뉴진스를 키워낸 산하 레이블 어도어 사이에 내부 갈등이 심화가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오늘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표는 쫓겨났죠. 하이브는 전 정말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러나 민 대표는 하이브의 또 다른 산하 레이블에서 새로 공개한 걸그룹 아일리시 뉴진스를 베꼈다는 의혹을 자신이 제기하자 전동 스쿠터 한 대가 인도로 달립니다. 경찰의 적발될 당시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뉴진스 엄마로 불리는 민희진 씨가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임수진 대신증권연구원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공방전으로 이미지 훼손이 지속되며 19일 대비 주가 수익률 마이너스 11%를 기록하고 있다며 임시주총 개최까지 최소 8에서 9주가 소요될 예정으로 주가 변동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하이브가 지금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K엔터의 대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과 동시에 지금 그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단순히 이제 지금에서야 불거져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하이브가 지금까지 오면서 가진 이제 위기들을 겪어온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한번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현대자동차 모델을 했을 때요. BTS가 이제 막 떠가지고요. BTS가 환경 파괴의 아이콘, 글로벌 아이돌 BTS, 건강한 이미지, 깔끔한 군복무까지 그야말로 무결점 아이돌. 하지만 BTS의 이미지에 심각하게 스크래치가 나는 사건이 있었으니 때는 2023년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쇼핑몰. 여기에 BTS의 팬들이 모였어. 팬들은 커버 댄스를 추면서 현대차의 친환경 경영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인 거야. 그들은 기후위기에 진심인 K-팝4 플래닛. K-팝4는 현대차가 공급받는 인도네시아산 알루미늄이 심각하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어. 그런데 BTS가
현대차의 홍보 모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매우 불편했던 거지. 이렇게 아이돌 팬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테일러 스위프트의 강력한 팬덤인 스위프티는 미국 내 정치, 사회, 환경 모든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아이돌 문화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 맹목적으로 아이돌을 따르던 과거를 지나 이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하는 팬덤 문화로의 진화. 잘 만든 팬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아직 잘 모르겠어? 아래 못 말리는 아가씨. 네, 이렇게 하이브가 BTS가 이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팬들과의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극복해 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팬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ESG라는 주제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거죠, 팬들마저. 그래서 무조건 BTS가 현대자동차 모델이 된다고 해서 현대자동차한테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팬덤이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섰고, 하이브는 그들의 니즈와 이제 성향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더 큰 팬덤을 이제 키울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죠. 한번 그러면 지금 이번 미니진 사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뉴진스 엄마 미니진의 ESG 돌직구? 미니진이 누군지 다들 알고 있지? 2002년 SM 엔터 공채 직원 입사,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기획, 이후 SM 등기이사까지 오른 엔터업계의 1티어 네임드, 이후에 하이브 계열사 어도어 대표가 되고 거기서 만든 첫 아이돌이 바로 뉴진스! 그런 미니진 대표가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멘트를 남겼지. ESG 경영하시라고 했는데 포토카드 이런 거 안 하냐고. 음반 밀어내기, 포카 가차 같은 팬심을 이용한 앨범 구매 형태를 노빠꾸로 비판했었지. 실제로 일본에서는 세븐틴의 새 앨범이 포카만 뺀 상태로 산더미처럼 버려진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었지. 이 버려진 음반은 곧바로 환경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작년에 팔린 K-팝 앨범이 총 1억 1,600만 장.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약 5,800만 킬로그램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알고 보니 엔터 업계 문제점 장난 아니지? 요즘 이쪽 업계에도 ESG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 엔터 대표님들 랜덤 포카 이제 그만하실 거죠? 우리가 지금 그 방시혁 대표랑 미니진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싸움으로만 보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미니진 대표가 한 말 중에 ESG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실제로 ESG에 관한 그러니까 그 엔터계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적과 그 다음에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이런 걸 제가 한번 그 발언을 직접 한 거를 뽑아봤거든요. 민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그린 워싱을 좀 그만해라고 했어요. 뭐냐면 그 랜덤 포카 아세요? 포카 좋아하죠? 누구 거 좋아해요? 요즘 초등학생들한테는 그 거의 신화적인 신적인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아이브 장원영이에요. 그래서 아이브 장원영의 포카를 구하려고 듣지도 않는 장원영의 아이브 앨범을 10장씩 사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브 10장을 사잖아요? 그리고 10장 안에 장원영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옛날에 우리 핑클빵 뭐 스티커 있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장원영 앨범 한 장이 몇만 원입니다. 근데 그게 장원영을 뽑으려고 10장씩 사요. 다 빵이면 어떡해? 그럼 또 사야죠. 근데 아까 그 일본 봤잖아요. 일본의 이제 보이그룹 팬덤이 이제 몇십만 장을 사고 그 안에는 포카만 빼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K-팝 망신 이런 망신이 없었는데 이제 미니진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더 이상 이런 식의 마케팅은 이제 근절해야 된다. 우리 K-팝이 이런 낮은 수준으로 가면 안 된다. 근절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에 대한 상생을 주장했습니다. 그 어도어가 그 미니진 대표의 어도어가 하이브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말하자면 모회사가 자회사를 잘 키워줘야 되는데 그 갈등의 주 원인이 그거였잖아요. 그 굉장히 미니진을 질투했대요. 그 방시혁이. 그래서 아이릴이라는 말하자면은 카피캣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색깔이 겹치고 싸우게 만든 거죠. 네. 결국에는 모회사라는 이름으로 자회사를 밀어주지 않고
모 회사의 새로운 카피캣 그룹인 아이린을 밀어줬다는 게 이 갈등에 이제 폭발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ES적인 측면에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망가진 거버넌스를 좀 회복하자고 했어요. 그 미니진 대표가 엄청나게 많이 K-엔터를 깠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 요즘에는 K-엔터가 이 BTS가 1위 한 것도 미국 그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했을 때 되게 찬사를 받았는데 뒤로는 욕을 먹었어요. 왜 욕을 먹었는지 아세요? 그게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하려면 스트리밍, 그 다음에 앨범 판매,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 횟수 이렇게 종합을 해서 해요. 근데 BTS가 1위 했을 때 포인트를 어디서 다 땄냐면 앨범 판매에서 싹쓸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1위를 했지? 미국에서? BTS를 누가 알고 샀지? 라고 봤더니 그 아미라고 하는 BTS의 팬덤이 이제 말하자면 서로 계획을 짠 거예요. 그 발매일에 우리가 몇십만 장을 사자. 그래가지고 그 포인트를 획득을 해가지고 BTS가 이제 1위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모든 K-팝 가수들이 초동 앨범 판매에 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먼저 차트인을 시키기 위해서 초동 앨범에 모든 팬덤을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브 언제 나온다 그러면은 10장씩 사는 게 또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니진 대표의 말은 이런 짓을 계속하면 K-팝은 이제 끝날 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 방시혁 대표랑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이 바닥에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런 게 근절되지가 않으면 우리의 영속적인 발전은 없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여기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만의 문제일까? K-팝만의 문제일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잘못 돌아가고 있는 ESG인데 그럼 잘하고 있는 케이스는 없을까? 한번 보시죠. 얼마 전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관련 수익이 사상 최초로 매출 10억 달러, 테일러 무려 스위프트 잘 1조 아세요? 3,700억 원을 넘겼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타임즈에 따르면 팝스타 공연 중 기존 우리나라 최다 아이유 매출은 같은 9억 3,900만 가수라고 원, 보시면 약 1조 2,3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엘튼 존의 고별 공연이었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0억 달러의 매출은 올해부터 시작된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를 통해 8달 동안 60회 공연으로 올린 매출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스위프트의 티켓 가격이 비싼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음악산업 출판업체인 폴스타에 따르면 테일러의 콘서트 티켓 평균 가격은 약 238달러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60회 공연 수익으로 1조 3천억 원을 채우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 매출의 비밀은 무엇일까? 스위프트의 매출 항목에 박스 오피스라는 항목이 눈에 띕니다. 이 항목은 바로 극장 상영 수입입니다. 대략 20%인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억 원 정도를 극장에서 공연 상영을 통해 벌어들였습니다. 극장에서 공연 보신 적 있나요? 공연을 극장에서 이렇게 많이 보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역시 가수의 공연은 현장에서 라이브로 듣는 것이 기본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보던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들을 극장에서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슈퍼스타들의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팬들이 현장이 아닌 극장에서 공연을 봅니다. 빵빵한 음향과 아이맥스의 넓은 스크린으로 보는 영상은 콘서트 현장 못지않은 현장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참고로 스위프트의 콘서트 극장 상영은 역대 공연 영상 상영물 중 매출 1위입니다. 그런데 스위프트 콘서트의 극장 상영을 공연 수익의 추가 수익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의미가 조금 부족합니다. 코비드-19을 거치면서 극장 산업은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사람들은 다중이용시설을 꺼리고 대신 큰 화면의 TV를 사서 집에서 컨텐츠를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파로 극장뿐만 아니라 영화와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 산업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오프라인 공연은 대세가 아니었고 팬데믹이 끝났음에도 매출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 시대가 저물었다고 이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새로운 방식, 공연의 극장 상영을 통해 기존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의 공연의 극장 상영 콘텐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의 방식은 기존과 차별되는 몇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테일러의 콘서트 극장 상영은 기획 단계부터 치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테일러의 콘서트는 기존의 콘서트들과는 달리 이미 기획에서부터 극장 상영을 염두에 두고 제작했습니다.
실제 영상 제작 과정을 보면 대규모의 투자가 진행되었는데요. 4일간의 촬영, 음향, 무대 연출까지 극장 상영을 염두에 둔 과감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획을 통해 공연 영상은 극장의 관객들에게 콘서트 현장 못지않은 생생한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것은 에라스 투어의 극장 상영과 오프라인 공연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테일러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비싼 공연 티켓에 부담을 느끼는 팬들에게도 시차 없이 오프라인 콘텐츠와 동일한 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여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단기적인 공연 수익 감소보다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ESG 관점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테일러는 극장 상영 콘텐츠를 오프라인 공연의 부수적인 콘텐츠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ESG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단기적인 공연 수익만 생각했다면 이러한 투자와 실험은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테일러의 선택은 즉각적으로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공연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ESG 경영의 주요 목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이를 계기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이브가 원래 그런 보고서 안 냈는데 테일러 이후로 하이브가 냈고요. 그 다음 다른 JYP, SM이 이 보고서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대중문화 산업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ESG. 앞으로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노블 ESG 랩의 수석연구원 제이였습니다. 그 ESG라는 단어가 항상 비판을 받는 게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비판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생활 속에 이미 ESG라는 테마가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걸로 이렇게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염두하지 않은 산업, 뭐 컨텐츠, 뭐 제작물, IP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불효자로 만든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게 작년 올해도 이미 콘서트 다 매진이고요. 작년에 그런 밈이 돌았어요. 이 성공한 사람은 효자, 예약 못한 사람은 불효자 이런 밈이 막 돌았는데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불효자가 아닌 효자가 되는 방법을 좀 전수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로써 강의의 모든 걸 뽑아가셨다고 좋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아세요? 모르셨죠? CGV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I'm Hero가 CGV에 가서 티켓만 8,000원 끊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명웅도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를 많이 참조를 했대요. 그리고 굉장히 포장도 잘했습니다. 뭐냐면 오프라인으로 우리 어머님들이 오시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극장에서 편하게 좋은 음향을 들으면서 보실 수가 있게 준비를 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저 봤는데요. 굉장히 콘서트만큼 아닐지언정 굉장히 훌륭합니다. 한번 가셔서 효자를 한번 되어보시죠.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된 영상이 다 끝났고요. 전 항상 마지막에 삼행시로 우리 또 ESG 머리에 남아야 되니까 외칩니다. 한번 ESG 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처음에 E 한번 띄워주시죠. 결론은 ESG는 생각보다 가깝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에 ESG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나라도 발견하셨다면 오늘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